버스나 지하철을 타면요, 대부분 고개를 숙이고 스마트폰을 하고 있는 모습 많이들 보시죠. 그만큼 스마트 기기를 손에서 놓지 않는 현대인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뒷목이 뻐근한데 이런 증상 겪어보셨을 거고요. 목이 불편한 것을 넘어서서 어깨나 팔이 아프고 저리다면 목 디스크를 의심해 봐야 한다고 합니다. 건강정보심사평가원에 따르면 2021년 목 디스크 환자가 거의 100만 명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자, 오늘 이 시간 한림대 성심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오재근 교수와 함께 현대인의 고질병이라고 불리는 목 디스크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주변에 보면 나 목 디스크야 하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거든요. 예. 어떤 질환인지 먼저 여쭤볼게요. 목 디스크. 일단은 질환명이 이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네. 디스크는 사실은 질환명은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나 목의 그 척추체 사이에 있는 쿠션 역할을 하는 디스크, 한국말로는 이제 보통 이제 추간판이라고 하는데 그게 잘못됐을 때를 그냥 통칭을 해서 저희가 목 디스크라고 얘기를 하고요. 정확한 진단명은 디스크가 이제 탈출, 이제 뭐 추간판 탈출증이라는 건 이런 것들이 이제 진단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보통 이제 뭐 목이 아프다고 다 목 디스크는 절대 아니고요. 이제 목이 아픈 여러 가지 질환 중에 하나의 질환이 목 디스크 관련된 질환입니다. 그러면 추간판 탈출증이 정확한 진단명이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이거는 그 안에 있는 쿠션이 밖으로 나왔다, 탈출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건가요? 디스크의 모양을 보시면은 이제 안에 핵이 있고요. 네. 바깥을 싸고 있는 이제 섬유륜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섬유륜이 파열, 약간 찢어지게 되면은 그 안에 있는 핵이 밖으로 돌출이 될 수가 있고요. 밖에 있는 그 안에 있는 그 디스크 추간판 안에 있는 핵이 돌출이 되면은 주변의 구조물들, 특히나 신경을 누르게 되면은 이제 뭐 팔에 통증이 생긴다거나 뭐 그 보행이 잘 안 된다거나 이런 증상들을 발생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핵을 감싸고 있는 섬유륜, 네. 이 섬유륜이라는 것이 뭔가 망가지고 찢어지거나 아니면 네. 뭐 어떻게 이제 뭐 어떻게 했나? 퇴행성 변화 같은 게 생기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네. 그런 것들이 이제 약해지면은 그게 이제 약해지거나. 찢어지거나 이런 일이 벌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렇게 되는 원인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제일 흔한 게 결국은 아까도 계속 퇴행성. 그러니까 나이가 드는 것 자체가 이제 그 섬유륜이 약해질 수 있는 하나의 원인이고요. 그 다음에 아주 큰 외력을 받았을 때, 뭐 외상을 입었다거나, 뭐 교통사고 같은 게 났다거나, 높은 데서 더 떨어졌다거나 이런 일이 발생을 했을 때 이제 섬유륜이 찢어질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퇴행을 일으키게 되는 여러 가지 뭐 행동이나 자세나 평상시의 환경이나 뭐 여러 가지에 의해서 그런 퇴행 변화를 좀 더 이렇게 진행을 시키게 되는 자세들을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이제 섬유륜이 이제 뭔가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높아지죠. 제가 앞서 시작하면서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있는 자세가 굉장히 좋지 않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런 자세를 말씀하시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거 말고도 다른 자세가 혹시 안 좋은 게 있을까요? 일단은 보통 저희가 환자분들한테 한 자세로 어떤 자세든지 너무 오래 있는 자세들은 이제 목에 부담을 줄 수가 있고요. 특히나 숙이는 자세, 이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목을 30도를 이제 숙인다거나 60도를 숙인다고 했을 때 보통 이제 머리의 무게가 보통 이제 사람마다 물론 다르겠지만은 한 대략 5kg에서 6kg 정도 되는데 이게 30도 정도를 숙이면은 머리 무게가 거의 한 20kg 정도까지 늘어나고요. 몸이 이제 지탱해야 되는 거는 그다음에 60도가 되면은 뭐 한 30kg 정도까지 늘어나기 때문에 그런 것들 자세가 안 좋으면은 목에 이제 퇴행성 변화나 이제 스트레스를 많이 주기 때문에 그런 이제 질환들이 생기기 쉽습니다. 우리의 머리가 굉장히 무거운 존재군요. 그러면 우리가 왜 거북목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자세를 많이 해서 이제 자세 자체가 변화된 사람들은 디스크에 걸릴 확률이 높은 것인가? 이것도 많이들 궁금하실 것 같고요. 지금 문자창으로도 궁금한 사항들을 많이들 보내주고 계시거든요. 요즘에 20대 젊은 분들 중에서도 앞서 왜 퇴행성 질환이다라고 해서 좀 연세가 있으신 분들만 목 디스크를 조심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20대 젊은 층에서도 목 디스크 환자가 많다고 해요. 예, 맞습니다. 원인이 있을까요? 사실은 이제 아무래도 원래 사람의 목은 디자인된 게 야외 생활을 하고 먼 데를 바라보고 이렇게 해야지 좋은 곡선이 나옵니다. 옆에서 봤을 때 C자 곡선이 되면은 목이 좋은 곡선인데 사실은 뭐 저희가 집중을 해서 뭐 공부를 하는 자세도 그렇고 업무를 보는 사무 환경도 그렇고 대부분의 자세가 스마트폰 하는 특히 자세들이 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숙이면서 하는 자세를 취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오래 취하게 되면은 머리의 무게를 이제 목에서 디스크들이 많이 이제
이렇게 힘을 많이 받아야 되기 때문에 퇴행성 변화들이 많이 생기게 되고 음. 아무래도 젊은 친구들이 뭐 스마트폰을 하거나 뭐 공부를 하거나 이런 자세들을 장시간 오래 하는 것 때문에 그런 목의 커브도 안 좋아지고 그로 인해서 뭐 통증도 생기고 그러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도 어쨌든 스마트폰을 사용하실 거 아니에요? 네, 맞습니다. 네, 그러면 스마트폰을 잘 안 보시나요? 어때요? 목 건강을 위해서라면? 뭐 지금 뭐 현대인들이 스마트폰을 안 사용하고 사는 사람은 없을 것 같은데 저는 그래도 이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거는 네. 스마트폰을 그래도 좀 누워서 하려고 하고 누워서 아. 좀 고개를 뒤로 젖히는 자세로 해가지고 제가 손을 더 이렇게 뻗어가지고 이렇게 그런 자세를 약간 고개를 숙이지 않으려고 네, 나름대로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역시 목 전문의 선생님. 그럼 팔이 아프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요새는 이렇게 어. 공중에 거치할 수 있는 거치대도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거를 또 네. 이용하는 게 목을 위해서는 좋다. 네. 그럼 목 디스크 예방을 위해서 교수님은 특별히 나는 이것만큼은 좀 지키고 있다. 뭐 이런 거 혹시 있으세요? 한 자세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오랫동안 이렇게 땅을 보고 이제 행동하는 집중해서 뭔가를 하는 자세들이 목을 상당히 이제 안 좋게 할 수가 있어가지고요. 만약에 그런 행동을 했다 그러면은 반대의 이제 저희가 이제 신전 목을 뒤로 젖히는 그런 운동들을 해서 약간 반대되는 행동을 해서 근육을 약간 이완시켜주는 이제 그런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지금 마이크를 좀 올렸어요. 예, 그 자세가 마이크가 좀 더 아래 좋습니다. 있었거든요. 예, 맞습니다. 카메라로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아마 제 얼굴이 가려졌겠지만 지금 그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네, 마이크를 좀 올렸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더 좋다. 근데 불편하네요. 평소에 많이 안 익숙하지 쓰던. 않아가지고. 예. 목을 이렇게 뒤로 젖히거나 네. 아니면은 목을 많이 숙이고 오랫동안 있었을 때 팔이 저리거나 그런 증상이 느껴지면 목 디스크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 예, 맞습니다. 저희가 간단하게 테스트하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어. 목을 많이 이제 앞쪽으로 굴곡을 한 거나 뒤쪽으로 신전을 했을 때 어깨 쪽이나 팔 쪽으로 방사통이라고 그러는데 그 신경 그 줄기를 따라서 통증이 생기거나 네. 아니면 뭐 저린다거나 이런 증상이 생기면은 그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디스크에 진단하는데 저희가 할 수 있는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럼 평소에도 목 통증이 항상 늘 있었는데 그런 사람이 팔저림이 계속 요즘에 좀 신경 쓰인다. 예. 그런 분들은 목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겠네요. 맞습니다. 예, 의심을 해서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뭐 검사나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받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팔저림이 어떻게 오는 거예요? 사실은 저도 제가 이제 목 디스크를 알아본 적은 없기 때문에 네. 그 느낌을 제가 직접 알지는 못하는데 보통 환자분들이 얘기하는 거는 내 살이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먹먹하고 이제 남의 살인 것 같은 느낌이 나고 어떤 분들은 또 약간의 시린 느낌이 난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때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여러 이상한 감각들이 생기는 걸로 인해서 신경이 눌리면 그런 이상 감각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팔 어디까지가 저릴 수 있죠? 저희가 목이 이제 7개의 마디로 되어 있는데요. 목 마디마다는 디스크가 있고요. 그 마디마다 나오는 신경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디에 따른 이제 신경이 분포하는 영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영역이 잘못이 되면은 이제 뭐 팔 위쪽이 아프기도 하고 뭐 손에 어디가 뭐 보통 이제 뭐 첫 번째, 두 번째 손가락이 많이 저려요. 이러면은 이제 5번, 6번의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있겠구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유추를 할 수가 있습니다. 목이 불편한데 목 디스크가 의심될 수 있는데 손가락에 문제가 있을 수도 있군요. 손가락 저림이. 네, 맞습니다. 야, 이렇게 멀리까지도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라는 거. 전 마이크 내려야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 팔과 손, 손가락 그리고 목 주변의 어깨 주변이 다 이렇게 뭔가 저림 증상이 함께 온다 했을 때는 여러분 목 디스크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이야기 해주셨고요. 지금 문자창을 통해서도 많은 분들이 궁금증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윤남훈님이 거북목이 심해지면 목 디스크로 발전할 수 있나요? 라는 질문 주셨어요. 그 안 좋은 자세를 오래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디스크의 퇴행성 변화가 빨리 올 수가 있고요. 그런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섬유륜이 파열이 되거나 이제 찢어져서 안에 있는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면은 결국은 그게 이제 저희가 말하는 추간판 탈출증이기 때문에 저희가 안 좋은 자세가 대표적으로 이제 오래 지어지면 이제 거북목이라는 이제 자세가 되기 때문에 디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은 높아집니다. 거북목이 좀 이렇게 약간 구부러진 자세, 목이 약간 앞으로 튀어나온 자세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이게 뒤로 좀 누려고 계속 노력을 하면 예. 나아질 수 있습니까? 이미 한 번 퇴행성이 진행돼 버린 디스크는 우리가 노력을 한다고 다시 젊어지거나 다시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지만은 저희가 잘 관리를 해야 되는 이유는
목의 디스크가 여러 마디가 또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가 뭐 안 좋다고 해서 다른 거를 다 이제 포기할 수는 없으니까 관리를 잘하는 차원에서 목의 곡선을 잘하고 자세를 잘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렇지만은 그런 자세를 잘한다고 한번 문제가 생긴 디스크가 다시 젊은 디스크로 돌아가지는 않습니다. 굉장히 마음 아픈 얘기네요. 네. 송석영 님이 저는 주로 PC 업무 그리고 스마트폰으로 뭔가를 확인해야 되는 업무 그리고 가끔 현장에서 아래를 보고 일을 해야 되는 업무를 합니다. 목에 피로가 좀 많은 듯해서 목을 뒤로 쭉 젖혔을 때 아프진 않은데 힘이 들어가고 땡기는 느낌이 좀 심하게 납니다. 이것도 목 디스크 초기 현상이라고 볼 수 있나요? 사실은 자세가 오래 안 좋은 자세, 그러니까 안 좋은 자세가 뭐 결국은 집중해서 뭔가 하는 자세를 할 때는 목은 굉장히 피곤하고 아플 수가 있고요. 왜냐하면은 떨어지는 머리를 지탱을 하기 위해서 목 뒤에 있는 근육이 계속 긴장을 해서 머리 무게를 이겨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자세를 하고 나면은 목이 굉장히 피곤합니다. 저도 이제 장시간 수술을 하려면 보통 수술하려면 아래쪽을 보고 뭐 집중을 해서 계속 이제 해야 되는데 그러고 나면은 목이 굉장히 이제 피곤함을 느낄 수가 있는데 그거가 있다고 다 목 디스크는 아니고요. 이제 그거는 자세가 오랫동안 안 좋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 거고 저희가 이제 그 후에 자꾸 이제 그런 이제 스트레칭이나 자세 변화나 이런 것들을 해서 긴장된 근육을 이완시켜주는 운동 같은 거를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어떤 운동을 해주면 목의 피로함을 좀 많이 덜어낼 수가 있습니까? 뭐 한 가지 운동을 딱 정해가지고 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목을 신전, 그러니까 뒤쪽으로 최대한 이제 고개를 뒤로 젖혀가지고 저희가 먼 데를 바라볼 수 있는 이제 약간의 목의 커브를 최대한 C자가 될 수 있게 만드는 게 좋고요. 그래서 요새는 이제 뭐 책상도 이렇게 뭐 컴퓨터 모니터 같은 거를 이제 스탠드형 데스크를 해가지고 좀 약간 자기 눈높이보다 그 모니터를 약간 위에다가 해서 목의 곡선을 약간 이렇게 C자를 만들 수 있게 하는 그런 도움이 되는 뭐 책상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예, 그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목을 뒤로 이렇게 젖혀주는 것이 고개를 숙이고 일을 했을 때 반대쪽으로 목을 위치하는 것이 좀 스트레칭에 도움이 된다. 허리가 아픈데요. 목이 아파서 허리가 아플 수도 있습니까, 최태영님? 허리하고 목하고 이게 뭐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같은 몸이다 보니까는 허리 건강 자세나 이런 게 안 좋은 사람들은 결국은 목도 자세가 안 좋을 수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같은 환경에서 계속 생활하는 거기 때문에 허리 쪽에 디스크가 있는 사람들이 뭐 목 쪽에도 디스크가 있을 확률은 높아질 수가 있는데 그게 두 개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렇군요. 왜 목을 움직일 때마다 이렇게 뚝뚝 소리 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요. 이렇게 뚝뚝 하면서 이렇게 스트레칭할 때마다 소리를 내시는 분이 있는데 그거는 좋지 않은 거죠? 사실은 관절이 이제 운동 범위 할 수 있는 가동 범위 이상으로 이제 하면은 그런 소리가 날 수가 있는데요. 그거 자체가 무슨 질병이나 질환은 아니지만은 무리해서 자꾸 관절의 범위를 너무 이제 그렇게 과하게 소리가 날 정도로 하는 것은 목의 건강에는 좋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그게 뭐 소리가 나면은 무슨 질환이다 이렇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가끔가다 이렇게 마사지샵 갔을 때요. 자, 힘 푸세요 한 다음에 한쪽으로 꽉 꺾으면서 두두두둑 소리를 낼 때가 있어요, 일부러. 네, 맞습니다. 소리 안 나면 더 하시고 한 번 더 막 이렇게. 그것도 전 되게 무서운데 그게 하는 게 좋은 건가요? 사실은 저는 굉장히 위험한 이제 마사지라고 생각을 하고요. 실제로 이제 뭐 태국이나 이런 데 가서 마사지를 받다가 그 목 디스크가 파열되면서 뭐 사지가 마비가 되면서 정말로 이제 한국으로 와서 수술까지 해야 되는 그런 환자들도 저도 봤습니다. 그러니까는 그렇게 가동 범위 할 수 있는 범위 이상의 그다음에 목 상태가 정확하게 어떤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렇게 과하게 스트레칭을 이제 남이 외부에서 외력으로 하는 것은 피해야 됩니다. 위험할 수 있습니다. 무서웠어요. 맨날.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 보면은 베개 선택하는 것 때문에 정말 많이 고생을 하시더라고요. 사실 저도 목 디스크까지는 아직은 아닌 것 같은데 팔저림이 없으니까. 근데 목의 통증이 굉장히 심해서 베개를 고르는데 지금 거의 한 석 달치 월급 정도는 투자를 한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도 아직 못 찾았어요. 베개 어떻게 찾아야 됩니까? 사실은 저희가 이제 많은 이제 베개 이제 기능성 베개라고 해서 목을 통증을 뭐 좋아지게 하고 곡선을 좋아지게 한다는 베개들이 많이 있는데 사실은 그런 베개들이 아직까지는 이제 의학적으로 근거가 확실하고 이렇게 했을 때 목에 이제 뭐 디스크 질환이나 이런 걸 줄여준다 이런 근거가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어떤 베개를 베는 게 환자분의 목 건강에 가장 좋습니다. 이렇게 아직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목의 곡선이 이제 우리가 C자 커브를 갖는 게 이제 가장
가장 좋은 곡선인데 네. 그런 C자 커브를 가지기 위해서는 일단 베개의 높이가 낮아야 되고요. 너무 높은 베개를 베게 되면은 아까 스마트폰 하는 자세랑 똑같이 고개를 앞쪽으로 이렇게 빼는 자세가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안 좋고, 그다음에 베개를 요령껏 하려면은 약간 아래쪽으로 내려서 어깨 쪽까지 이제 베개를 해주면은 목을 약간 더 신전을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어떤 베개가 좋다 이렇게는 아직까지는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면 소재를 얘기하면은 약간 곤란하실 수 있으니까 네. 말랑말랑한 게 좋습니까? 좀 딱딱한 게 좋습니까? 아니면 이렇게 체형 그대로 이렇게 좀 변화되는 게 좋습니까? 환자분들이 네. 그런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왜냐하면 이 통증이 오래 있으신 분들은 어떻게라도 도움이 되는 것을 찾으려고 하는데 맞아. 제가 환자분들한테 늘 드리는 말씀은 본인이 사용을 했을 때 가장 편안함을 느끼는 소재로 된 베개를 사용을 해라. 어떤 베개를 하는 게 절대적으로 좋고 어떤 거는 나쁘다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간혹 가다가 목을 이렇게 쭉 늘려주는 그런 뭐 기기까지는 견인기. 아니지만, 예, 맞아요, 예, 견인기 맞습니다. 예. 그런 거 되게 많이 팔거든요. 예. 그건 효과가 있어요. 견인기도 아까 말씀드렸던 마사지랑 마찬가지로 목의 정확한 상태를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밖에서 외력을 줘서 목을 잡아 이제 당기게 되면은 네. 그 섬유륜이 그걸로 인해서 찢어지거나 그렇게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압력으로 뭐 적당하게 이제 본인이 통증을 이제 이완시킬 정도의 이제 그런 힘을 주는 거는 문제가 없겠지만은 너무 과한 힘을 준다거나 그것들을 지속적으로 그렇게 견인을 너무 오래 해버리면은 디스크가 망가지는 원인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외부의 힘을 이용하는 거는 어쨌든 위험할 수 있다. 1617님께서 이런 질문 주셨어요. 목이 긴 사람이 디스크에 더 걸릴 확률이 높습니까? 사실은 그 목이 긴 사람이 뭐 디스크 질환이 많은지 아니면 목이 짧은 사람이 많은지 이런 사실은 뭐 그런 연구 결과가 있지는 않고요. 근데 제 경험적으로 봤을 때는 네. 뭐 저희가 이제 수술을까지 가는 환자들을 봤을 때는 목이 긴 환자분들보다는 약간 짧은 환자분들이 여러 가지 목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는 많았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사실은 뭐 의학적 근거가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경험상 네. 그랬던 것 같다. 뭐 특별한 그러면 이유를 여쭤보기도 그런데 예. 의학적인 게 아니니까. 그렇군요. 예전에 저희가 허리 디스크에 대해서는 한번 짚어본 적이 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 허리 디스크는 사실 선생님에 따라 전문의 선생님에 따라서 수술을 하세요라고 권하시는 분도 있고 네. 하지 마세요라고 권하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최대한 버텨봐라. 네. 목 디스크는 어떻습니까? 사실은 뭐 목 디스크도 허리 디스크와 마찬가지로 이게 허리 디스크도 뭐 무조건 수술을 나쁜 거다 이런 거는 절대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수술이라는 거는 이제 필요한 사람한테는 정말로 꼭 필요한 거고요. 그렇다고 너무 무분별하게 이제 수술을 안 하고도 좋아질 수 있는 기회가 있는 사람들한테 수술을 너무 이른 시기에 해가지고 그냥 가만히 시간을 두고 지켜봤어도 좋아질 기회를 잃어버리는 거는 안타까운 일이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보통 환자분들이 만약에 목 디스크 증상이 오신다면 응급하게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네. 일단은 한 달에서 두 달 정도는 뭐 약도 먹어보고 주사 치료도 해보면 하면서 되도록이면 수술을 안 할 수 있는 치료들을 다 해보고요. 한두 달이 지났을 때도 만약에 그 통증이 해결이 되지 않는다. 그러면 그때 이제 수술에 대해서 고민을 해보자고 그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군요. 예. 한두 달이 지났는데 통증이 사라지지 않으면 되게 원망드리겠네요. 너무 아파요 계속. 그 어떤 치료들을 합니까 수술 전에? 수술 전에는 이제 저희가 디스크가 신경을 압박을 하게 되면은 이제 크게 이제 두 가지 기전에 의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하나는 디스크가 직접적으로 신경을 압박을 해서 그런 물리적으로 압박에 의한 통증이 있고요. 네. 하나는 신경이 자극을 받으면 그 주변에 이제 염증 반응이라는 게 생기면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수술 외적인 치료로는 결국은 이제 뭐 진통 소염제라는 약을 이제 뭐 환자분들한테 진통 소염제를 처방을 하면은 이거는 치료가 아니잖아요. 임시 방편이잖아요. 안 아프게만 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말씀들을 많이 하시는데 그 염증 반응을 소염 작용이 있기 때문에 염증을 줄여주는 거기 때문에 그것도 큰 이제 통증을 느끼게 하는 기전의 하나를 이제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치료의 하나고요. 네. 그 다음에 주사 치료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이제 신경에다가 약물을 주입을 해서 그 주변의 염증 반응을 이제 씻어낸다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 염증을 줄여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한 달에서 뭐 두 달 이런 시간을 두고 얘기를 하는 것도 우리 사람 몸이라는 게 기본적으로 뭔가 몸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몸에서 염증 반응이 있게 되면은 면역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어도 염증은 좋아지는 쪽으로 몸이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의 시간을 기다리고 있다 보면은 이제 증상이 완화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을 다 같이 잘 치료를 하면서 이제 한 달이나 두 달 정도를 끌고 갑니다. 예.
지금 얘기를 나누면서 문득 든 생각인데 교수님 어쩜 그렇게 말씀을 잘하세요. 감사합니다. 끊임없이 이렇게 막 뭔가 설명을 듣다 보니까 굉장히 이해가 잘 되네요. 지금 얘기를 들으면서 궁금해진 사항도 있는데요. 그러면 뭐 소염제라든가 아니면 주사 치료를 통해서 그렇게 수술 이전에 어떤 문제가 생긴 부분을 해결해 낼 수는 있지만 예. 자세 때문에 그런 게 문제가 생겼다. 네. 그러면은 원인을 조금 제거하더라도 어쨌든 자세가 계속 불량하면 이분은 어쨌든 다시 디스크 문제가 생길 수 있는 그럴 수 거잖아요. 있습니다. 그러면은 주사 치료를 하거나 약물 치료를 하면서도 자세나 이런 부분을 계속 교정을 좀 시켜주시는 네, 일을 뭐 합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자세로 너무 고개를 떨구고 있는 행동을 피한다거나 뭐 만약에 뭐 이렇게 자꾸 이제 스트레칭하는 운동 같은 거 사실은 요새는 운동 방법들은 제가 여기서 말로 하는 것보다 유튜브를 찾아보면은 물론 다 모든 게 의학적인 운동 방법은 아닐 수는 있지만은 그래도 간단한 운동 방법들은 쉽게 이제 숙지를 할 수가 있어가지고 그런 것들 자세 교정하는 것들에 대해서 얘기를 또 해줍니다. 그렇군요. 김연숙님께서 남편이 목 뒤에 물혹이 있어서 절제를 하고 떼어냈습니다. 근데 거북목이라 아이들이 그러는데 폰을 누워서 합니다. 아픈 목에 파스 효과가 있나요? 어떤 부분을 물어보신 건지 모르겠는데 아픈 목에 파스 효과가 있나요? 이 부분만 일단 답변을 들어볼까요? 네. 뭐 파스는 진통을 줄여줄 수 있는 뭐 간단한 치료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뭐 파스를 해서 이제 증상이 병을 치유하거나 그런 기능이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통증을 줄여주는 목적으로 뭐 환자분들이 원하시면은 뭐 파스 처방도 같이 하곤 합니다. 그렇군요. 네. 물혹 절제를 한 것과 디스크와는 상관이 없겠죠. 물혹이 아마 지금 물혹이라는 게 신경 안에 있는 이제 그 혹을 말하는 건지 아니면은 뭐 피부 쪽에 있는 혹을 말하는 건지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뭐 혹하고 디스크하고는 상관은 없습니다. 신경 안쪽에 있는 혹이라면 그래도 그 신경이니까. 종양을 얘기하는 거죠. 그때는. 그렇군요. 예. 오늘 목 디스크가 있으면은 손가락 쪽이 저릴 수도 있다 이 얘기를 듣고 하얼빈 잔챙이님이 허리 디스크가 있으면 발도 저릴 수 있나요? 요즘 허리가 아프고 발도 저려서요라는 얘기를 물어보셨거든요. 물론입니다. 저희가 이제 목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가 손끝까지 다 이게 분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목에서 뭔가 신경이 자극이 되면은 전깃줄 따라서 아프듯이 이제 손까지 문제가 생길 수 있고요. 마찬가지로 허리에서 나오는 신경 가지도 거기에서 압박을 받게 되면은 뭐 발바닥으로도 문제를 생길 수 있고 발등으로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런 감각의 변화가 오게 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만약에 내가 목 디스크인 것 같다 이렇게 찾아오시는 환자분들한테 디스크인지 아닌지를 진단하시기 위해서는 어떤 것들을 하세요? 일단은 검사를? 저희가 아까 그런 자세를 유발하는 검사를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쉽게 이제 진단을 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고요. 저희가 만약에 오른쪽 팔이 나는 저려요. 목이 아파요. 이러면은 가장 빨리 간단하게 검사할 수 있는 거는 고개를 최대한 오른쪽으로 돌린 다음에 천장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면은 디스크가 뭔가 신경을 더 압박하게 만드는 자세거든요. 그게. 그러면은 이제 진단이 팔 쪽이 저림이 더 극대화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뭔가 디스크가 문제가 있구나. 그다음에 반대로 왼쪽으로 고개를 돌린 다음에 아래쪽을 쳐다보게 합니다. 그러면 이제 신경이 이제 눌렸던 신경이 펴지는 자세거든요. 그러면 만약에 목 디스크가 생겨서 오른쪽으로 가는 팔신경을 누른다면은 아까 그런 오른쪽으로 돌려서 위를 쳐다볼 때는 증상이 심해지고요. 왼쪽을 돌려서 아래를 쳐다보면은 증상이 좀 사라집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그런 증상을 뚜렷하게 호소하시는 사람은 목 디스크가 있구나 이렇게 예상을 할 수 있고요. 또 하나는 저희가 이제 뭐 이거는 환자분 이제 상의를 벗고 팔 두께나 근육의 차이를 볼 수가 있습니다. 디스크가 오래되게 되면은 근육이 굉장히 약해집니다. 이제 뭐 그렇게 되면은 양팔 근육의 비대칭이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오른쪽과 왼쪽 팔의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 그러면은 그것도 마찬가지로 이제 디스크 증상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팔, 손에 힘이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뭐 디스크가 이제 심한 경우에 생겨날 수 있는 증상들입니다. 그럼 팔 근육 차이부터 좀 여쭤보면 네. 양쪽 팔에 근육 차이가 좀 있다. 그럼 평소에 저림 증상을 느꼈던 쪽에 팔이 가늘어지는 거예요? 아니면 맞습니다. 두꺼워지는 예. 거예요? 문제가 생긴 쪽이 가늘어집니다.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해주신 그 자가진단법이 굉장히 지금 많은 분들이 따라해보고 계셨을 것 같은데 저희도 지금 따라하다가 팔 저림이 있는 쪽으로 고개를 돌려서 위를 봐야 된다고 하셨나요? 네, 맞습니다. 네, 위를 봤을 때 저림이 더 심해지고 예, 맞습니다. 반대쪽으로 그래서 보고 아래를 쳐다보면은 증상이 좋아집니다. 그렇게 됐으면 이게 뭔가, 디스크를 좀 의심해야 되는. 맞습니다. 자, 이거 한번 여러분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어느 정도가 정확하다고 봐야 됩니까?
80. 그게 이런 간단하게 해볼 수 있는 검사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디스크가 뭐 가운데로 튀어나왔는지 아니면은 한쪽으로 치우쳐졌는지 이런 거에 따라서 사실은 진단이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서 이게 절대적인 검사는 아니고요. 결국은 그런 증상이 있다 그러면은 디스크를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거고 정확한 진단은 MRI 검사를 해서 결과를 봐야 됩니다. 그렇죠. 결국은 집에서 이렇게 혼자 해봤을 때 좀 그런 것 같다. 그럼 병원을 찾아서 정확한 진단을 받아보시는 게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그럼 갑자기 목이 너무 아파서 움직이지를 않아요. 그러면은 스스로 뭔가를 좀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까? 일단은 뭐 우리가 그렇게 돼서 이제 환자분들 오시는 경우가 있는데 염좌라 그러죠. 갑자기 이제 평상시에 통증이 별로 없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갑자기 심하게 생기는 경우는 대개의 경우에는 이제 염좌 진단이 붙고요. 그런 경우는 뭐 어느 정도 안정 취하고 진통소염제, 근육이완제 복용하면서 어느 정도 안정 취하는 시간을 뭐 일주일 정도, 2주일 정도 쉬면은 대부분은 좋아지시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1, 2주를 약도 먹고 안정을 취하고 쉬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통증이 생긴다. 이제 그럴 때는 이제 더 정밀한 검사들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당장 제가 못 움직이겠어요. 네. 그럼 방법이 뭐가 있지 않을까요? 자세로. 그러니까 갑자기 못 움직이시는 분들은 일단은 진통을 이제 줄여주려고 하는 이제 통증을 그러니까 근육을 이완시키려는 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근육 이완제, 진통소염제 이런 약을 복용을 하고 최대한 이제 편안한 자세로 이제 하면서 이제 시간을 좀 두고 경과를 봐야 됩니다. 온찜질이나 온찜질이 좀 효과가 있을까요? 뭐 온찜질은 근육을 이완시키는 효과가 있기 때문에 급성기 통증이 있으면은 해볼 수 있는 치료 중에 하나입니다. 네. 저희 PD가 옆에서 집에 근육 이완제가 없으면 어떡해요? 이렇게 적었는데. 근데 만약에 뭐 정말로 목이 움직이지 않을 정도로 통증이 그렇게 심하게 오는 경우는 뭐 집에서 뭘 특별하게 할 수 있는 그게 쉽지가 않기 때문에 병원으로 가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 순간적으로 목이 너무 아플 때 이렇게 좀 그걸 풀어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뭐 좀 주물러주거나 뭐 이런 걸로는 안 돼요? 뭐 가벼운 마사지를 하는 것도 뭐 해볼 수가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제 증상이 그냥 뭐 아주 심하지 않은 통증이 있고 약간 뻐근한 정도로 아프다 그러면은 뭐 마사지도 하고 약간 뜨거운 물 같은데 들어가서 근육도 약간 이완을 시킬 수 있고 이제 그런 것들이 도움이 될 수 있는데 뭐 참을 수 없을 정도의 통증이 온다거나 아예 뭐 움직이기가 어렵다거나 이 정도로 심한 통증이 있을 때는 뭐 병원을 방문을 해서 한번 그래도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많은 분들이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희가 했던 질문들을 그대로 주신 분들이 많아서 저희 유튜브를 좀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이야기들 많이 다뤄봤고요. 그리고 또 오늘 목 디스크로 궁금했던 많은 사항들을 좀 해결해 봤습니다. 마지막으로 목 디스크로 고생하시는 분들에게 당부의 말씀 해주실 게 있으시다면요. 제일 중요한 게 결국은 평상시에 생활 습관, 업무 환경, 그다음에 운동 상태 이런 것들이 저희가 노력해서 좋아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가 뭐 나이가 들어가는 것을 막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거기에 저희가 관리를 잘해서 평상시에 내 자세가 얼마나 괜찮은지, 그다음에 내 운동 상태가 어떤지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관리를 하면은 큰 문제 없이 건강하게 생활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목 디스크에 대해서 많은 궁금증을 해결해 주셨고요. 한림대 성심병원 척추센터 신경외과 전문의 오재근 교수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